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지 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1위가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참담하네요. 사실 이제부터는 전례 없던 일들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조금 전에 공수처가 요청했던 대통령의 출국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출국을 금지당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 변호사님, 출국 금지 어느 정도의 의미와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상징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신청만 하면 바로 그냥 출국금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굳이 실질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그 관저에서 밖으로 한 발짝 나오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뭐 해외로 가거나 이제 이런 거는 상정할 수가 없는 경우라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마 이거는 세 개의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속도전에서 이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가장 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공수처에서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 차원도 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메시지가 됐거든요. 뭐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 주도권에서 좀 밀렸던 거를 갑자기 만회하는 차원이 됐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수사 주도권을 주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측면에서는 사실 출국 금지가 된 사건은 중대 사건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신병 확보에 대한 확보 예비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느 기관에서든 청구까지는 다 염두를 두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걸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사과를 표명한 지 야당에서 사과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국민 담화를 한 지 만 이틀 만에 대통령에 대한 당시 대통령이 법적 정책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만 이틀 만에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 구 변호사님 하나 더요. 아까 뭐 검사 출신인 조홍천 전 의원도 바로 구속 혹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면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는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례에 비춰보았을 때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대통령 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딱 한 번만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소환조사 직후에 아마 그날 밤에도 아마 바로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와 있는 상태에서 긴급체포까지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를 해놓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 어차피 그러면은 약간 그거 자체가 수사기관의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병 확보를 하게 될 것이라면 소환 조사를 하고 그 소환 조사가 마무리될 때 아마 옆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그냥 같이 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될 때 그냥 같이 그냥 법원에 접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 가능성은 뭐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은 떨어지고 연달아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대신 있습니다. 뭐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따르면 한 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단일 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을 다물면 또 모르겠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까지도 본인이 막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발뺌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목적이 정당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그렇게 뭐 막혀서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사건이 아니라서 한 달 내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볼게요. 한 달 안에 마무리도 마무리고 실제로 특수본의 단어, 대통령을 겨냥한 단어도 꽤 셉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고 엄정 수사할 것이다. 지금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대통령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인물들, 계엄 사태에 대한 핵심 인물들 볼게요. 대통령, 지금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직권남용과 내란. 김용현 전 장관, 곧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특수본 조사 중이고 비상계엄 건의와 계엄군 투입.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특수본 출석을 조율 중인데 이 체포조 투입, 아예 이재명 대표나 혹은 여러 인물 통신조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출국 금지 조치.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됐어요. 근데 허지원 변호사님, 이게 뭐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중차대한 사건이긴 한데 뭔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수사권에 대해서 서로 지금 수사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빨리 컨트롤 타워 정리를 해야지 예.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 결과다. 그리고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측에서는 직무유기, 직권 양용에 대한 어떤 수사 개시권이 있기는 하지만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지금 특수본을 꾸리고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고 또 수사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뭐냐면 지금 경찰청장이라든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광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공수처도 가세를 하고 있죠. 이첩 요구를 했습니다. 이첩 요구를 하면 응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상 응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불이익 조항도 없거니와 공수처가 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는 것이냐. 나아가서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권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이 또 기소를 하게 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두고 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상설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동안 수사했던 기록들을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상설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양 기관에 우선 수사권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서 상설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나중에 기소는 특검에서 하고 이런 기형적인 알겠습니다.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